그거 아셨어요? 지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미국의 이란 공격이 사실은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절박하고도 무서운 정치적 금융적 계산이 철저하게 깔려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뉴스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전쟁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과 요동치는 진짜 돈의 흐름인데요.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남들 다 계좌 녹아내릴 때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미국 정세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이 살아남을 방법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만 알고 싶은 경제 이슈, 금융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란 상황 보면서 또 중동이야, 유가 좀 오르겠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답답한 게 이겁니다. 시장을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번 공격은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한 음모론이나 뇌피셜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에요. 날짜를 한번 잘 보세요. 2026년 2월 20일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상호 관세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올릴 권한이 없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죠.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인 이른바 러스트벨트,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 노동자들에게 내가 무지막지한 관세로 외국 기업들 막아서 너희들 일자리 지켜줄게 라고 약속했던 가장 큰 무기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율을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 하나가 무너진 셈이에요. 그런데 소름 돋는 건 이 판결이 나오고 불과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월가 정치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웩 더 독 전략이에요. 원래는 몸통인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꼬리인 전쟁 이슈가 몸통인 국내 정치 위기를 흔들어서 덮어버리는 거죠.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정치권에서 아주 불리한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유명 톱스타의 대형 스캔들이나 연예설이 빵 터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확 쏠리는 거 우리 뉴스에서 자주 보셨죠? 대중의 시선을 확 돌려서 진짜 중요한 본질을 훨씬 더 자극적인 외부 이슈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딱 이겁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초 블룸버그와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공동으로 분석한 미디어 키워드 트렌드 데이터를 보면요. 대법원 위헌 판결 직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관세 정책 실패, 위헌 같은 트럼프에게 불리한 검색어와 뉴스 보도량이 이란 공습 뉴스가 터지자마자 수치상으로 무려 80% 가까이 증발해버린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번 공습 뉴스로 완전히 묻혀버린 거죠. 대신 그 빈자리를 국가 안보, 테러 응징, 강한 미국 같은 키워드가 싹 다 점령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불과 8개월 앞두고 본인에게 완벽하게 불리한 게임판을 아예 엎어버리고 유권자들의 시선을 외부의 적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위기를 전쟁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로 덮어버리는 전형적인 수법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시겠죠? 아니, 세상에 만만한 나라가 한둘도 아니고 도대체 왜 하필 이란이었을까요? 사실 미국이 보기에 지금의 이란은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완벽한 익은 과일과 같았거든요. 미국 외교가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익은 과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에 매달린 과일이 푹 익어서 썩어 들어가기 직전일 때는 굳이 전기톱을 가져와서 땀 뻘뻘 흘리며 나무 밑동을 베어버릴 필요가 없죠. 그냥 손가락으로 나뭇가지를 툭 하고 치기만 해도 과일이 알아서 땅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지금 미국이 보기에 이란이 딱 그 상태였던 겁니다. 이란 내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뜯어볼까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표한 2025년 말 경제지표를 보면요. 이란 리아라 가치는 말비대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공식 환율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시장 환율로도 1달러당 140만 리알을 돌파하며 역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물가는 단 1년 만에 70%가 넘게 치솟았고요. 이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 마트에서 10,000원 주고 샀던 계란 한 판이
오늘 눈 떠보니까 17,000원이 되어 있고 다음 달에는 3만 원으로 뛰어버린 수준입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매일 미친 듯이 오르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죠. 사명이 이러니 국민들은 굶주림과 생활고에 지쳐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나라 전체가 마비될 지경이었거든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서운 계산이 들어갑니다. 트럼프는 뼛속까지 철저한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전쟁을 할 때도 가성비, 즉 투자 대비 수익률을 엄청나게 따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며 미군 청년들을 희생시킬 대규모 지상군을 보낼 필요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중동 전문 에디터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경제 붕괴로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나라의 핵시설이나 군사기지 같은 핵심 시설 몇 군데만 드론으로 정밀 타격해서 툭 건드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난 민심이 스스로 폭발해서 자기들 손으로 직접 정권을 교체해주길 기대하는 아주 저비용 고효율 전쟁을 선택한 겁니다. 즉 이번 공격은 단순한 핵저지가 아니라 이란이라는 체제를 뿌리째 흔들어서 미국의 우호적인 세력을 세우려는 거대한 정권 교체 시나리오의 시작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는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이자 진짜 무서운 돈의 셈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게 파고들어야 할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두 개의 전쟁을 서로 완전히 다르게 이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앞으로 시장의 돈이 어디로 쏠릴지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트럼프는 이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의 분석 노트를 보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이전 정부가 쏟아부었던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민주당의 세금 낭비로 몰아세우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헤치며 중간 선거에서 완벽한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중동은 오히려 긴장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어요. 이건 아주 철저하게 돈, 즉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됩니다. 이란이라는 적이 계속 위협적이어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미국산 무기를 수십조 원치씩 앞다퉈서 사가거든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특히 트럼프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골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장들이 펜실베이니아나 미시간 같은 경합주에 싹 다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쟁 위기로 무기 공장이 24시간 풀가동되면 지역 일자리가 늘고 자연스럽게 그 지역 표심이 트럼프에게 쏠리는 완벽한 선거 구조죠. 실제로 며칠 전 골드만삭스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미국의 제조업 지수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역설적인 부양책이 되고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평가했습니다. 자,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이야기로 넘어와 보죠. 가끔 댓글 보면 미국 정치가 어떻든 이란이 멀리 있는데 내 주식 계좌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정말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걱정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 때문이에요.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하는데 이란이 바로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거든요. 가장 좁은 구간은 폭이 30km 남짓으로 서울에서 수원 가는 거리보다 짧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명절에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경부고속도로 딱 한가운데 톨게이트를 누군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아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물류가 올스톱 되겠죠. 실제로 클락슨 리서치 데이터를 보면 과거 비슷한 해협 이슈 직후 전 세계 선봉량 공급이 수치상으로 엄청나게 증발한 효과가 났다고 해요. 전 세계 에너지의 숨통을 이란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 공습 이후 이란이 보복 수단으로 해협 봉쇄를 선언하자마자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에서 순식간에 95달러 선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JP모건의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팀장 나타샤 카네바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 최악의 경우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비싸지는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면 당장 기업들의 물류비가 뛰고 이건 마트에서 파는 라면 한 봉지, 채소 한 단 가격에 그대로 전가됩니다. 게다가 원유는 여러분이 쓰시는 플라스틱, 비닐, 화학섬유의 원재료이기도 하죠. 즉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줄 알았는데 전방위적인 가격 폭등, 즉 2차 인플레이션의 악몽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정부가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지만 가격은 시장 심리에 따라 오늘 당장 반응하거든요. 결국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여러분의 가계부에는 그야말로 폭탄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뉴스 이면에서 벌어지는 진짜 무서운 내 지갑의 전쟁인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경제가 불안해지면 글로벌 거대 자본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달러로 미친 듯이 도망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외환 시장을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훌쩍 넘어 1,450원대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같은 수입 의존 국가에는 재앙이나 다름없어요. 똑같은 양의 석유와 원자재를 사오더라도 환율 탓에 원화 지출이 10에서 20% 더 늘어나거든요. 이는 내수 기업들의 심각한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무자비하게 빼나가는 자본 유출의 끔찍한 악순환을 만듭니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는 근본적인 이유도 이 지정학적 불안과 환율 리스크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소름 돋는 금융의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예요. 미국이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장에 채권 물량이 쏟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 세계 대출 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죠. 이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저 멀리 중동에서 터졌는데 여러분이 매달 은행에 내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고유가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고환율로 내 원화 자산 가치는 뚝뚝 깎이고 고금리로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는 트리플 악재가 우리 계좌를 덮치고 있는 거예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퍼펙트 스톰의 전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단순히 뉴스를 보며 아이고 남의 나라 전쟁 났네 하고 넘기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통장 잔고와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방어할지 뼛속 깊이 냉정하게 고민하고 액션을 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시장의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과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현재 에너지와 방산 섹터는 앞서 말씀드린 전쟁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미국 에너지 섹터 ETF인 XLE, 그리고 미국 핵심 방산 기업들을 꽉꽉 눌러 담은 방산 ETF인 ITA 같은 종목들이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섹터 안에서 개별 주식으로 보자면 특히 로키드 마틴이나 RTX 같은 기업들이 트럼프의 방산 부흥 정책과 맞물려 강력한 모멘텀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 종목은 단기간에 급등하며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공포심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특성상 뉴스 하나에 폭락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과 섹터인 건 맞지만 가격이 너무 비쌀 때 들어가면 결국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으로는 자산의 일부를 금이나 달러 같은 진짜 안전자산으로 옮겨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증권 계좌 앱을 켜시고 전체 자산 중에 달러나 금 같은 진짜 안전자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수익률보다 생존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어요.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내 포트폴리오가 고유가와 고환율을 견딜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건 이번 미국-이란 충돌은 단순한 핵 저지 명분 뒤에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고도의 웩더독 전략이 철저하게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트럼프는 중동의 긴장을 이용해 미국 내 방산 일자리를 만들고 중간선거 표심을 잡으려는 아주 치밀한 금융셈법을 가동 중이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원화 가치 하락은 결국 우리 실생활 물가와 대출이자에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 에너지 섹터인 XL이나 방산 섹터인 ITA 같은 돈의 흐름을 관찰하시되 지금은 단기 급등으로 고평가된 상태니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반드시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면서 방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터지는 전쟁은 없습니다. 뉴스가 보여주는 표면적인 이유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의 길을 볼 줄 알아야 내 피 같은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고 계좌를 방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깊이 있고 퀄리티 높은 분석을 밤새워 준비할 수 있는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지수나 경제 용어를 본문 더보기란에 보기 좋게 정리해놨어요. 투자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하고 단단하게 자산을 지켜내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